안녕하세요, 신선노름입니다. 오늘은 술집 창업하지 마세요 편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집 창업하세요 편을 두 편을 찍어가지고 따로따로 나눠서 업로드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여기 지금 보이는 장소는 저희 가게 창고인데요. 좀 많이 좀 지저분하죠. 원래는 가게 내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그 가게 입구에서 찍으려고 했는데 예기치 못하게 오픈 시간보다 손님 한 팀이 좀 먼저 오셔가지고요, 가게 창고에서 찍는 대신에 가게 내부는 지금 살짝 같이 가서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일반 테이블이 쭉 놓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신발 벗고 들어가는 테이블도 한 3, 4군데 정도 있고, 저 안쪽에 가면 단체분들 한 12분 정도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따로. 네,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술집 창업하지 마세요 편을 찍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직 컴맹이에요. 편집 기술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휴대폰에 제가 정보를 적어 놓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로 단점 하나, 직원 및 인력 관리가 일단은 너무 힘듭니다. 어느 가게든 직원을 관리하는 부분은 당연히 힘들겠지만 술집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힘들다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밥집 같은 경우에는 바쁜 시간대가 보통 좀 정해져 있다 보면 돼요. 평균적으로 밥집은 점심시간대, 저녁시간대 이렇게 이 시간이랑 이 시간대는 가게 잘 되는 곳은 무조건 바쁘겠다라고 정해져 있죠. 그러면은 그 가게의 매출이나 규모에 따라서 직원들을 관리를 하면 되는데, 또 관리를 하면서 그 안에서 생겨나는 문제들 말고 표면적으로 봤을 때 술집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대에 바쁠 거다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어느 날에는 뜬금없이 초저녁에 많이 바빴다가 어느 날에는 새벽에 많이 바빴다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가게가 어제 같은 경우에 초저녁에 너무 많이 바빠서 오늘 같은 경우 초저녁에 인력을 좀 여유있게 배치를 했어요. 왜냐면 술집 특성상 술이나 안주는 좀 빨리빨리 나가줘야 돼요. 좀 왜 이렇게 빨리 안 나오냐, 술을 왜 빨리 안 갖다 주냐,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게 또 제 철학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손님만 많다 하면은 인력을 좀 넉넉하게 배치하는 편인데, 술집 같은 경우에는 그걸 가늠하기가 일단은 너무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인력을 많이 배치해 놓은 날에는 또 금액적인 로스가 많이 생기니까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안주를 재고 관리하는 게 너무 많이 힘들어요. 그 말은 뭐냐, 술집을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은 뭐냐면, 술집 같은 데 가서 안주가 2, 3가지 있는 곳 혹시 보셨나요? 보신 분 없으실 거예요. 보통 술집은 안주가 10가지에서 많은 곳은 20가지, 사이드 메뉴까지 합치면은 30가지까지도 있는 가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거는 이제 제 생각인데요. 술집의 특성이라 생각합니다. 밥집, 앞서 말씀드린 밥집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집에서 나올 때부터 나는 내가 좋아하는 저 집 삼겹살집 가서 삼겹살을 먹을 거야, 내가 좋아하는 감자탕 집에 가서 먹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목적지가 분명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게를 가죠. 그러니까 술집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한 80% 이상은 밥을 먹으러 나왔다가 술을 한잔 하자 해서 어디 갈래? 아무 때나 가자. 그래서 이쪽 술집 가자, 저쪽 술집 가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의 안주를 생각하고 술집이 이 집에 들어온 게 아니라서, 이제 들어와서 메뉴판을 펼쳤는데 막상 내 입맛에 맞는 게 없으면 시킬 게 없다, 먹을 게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저희 가게만 해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안주가 7개에서 6가지 정도로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고객님들이 안주판을 보시고서는 먹을 게 없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셔서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늘려가다 보니까 지금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10몇 가지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주가, 근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원팩 시스템이라고 해서 제가 앞전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게 다 냉동화 되어 있어 가지고 관리하기가 엄청 쉽습니다. 유통기간이 보통 1년 정도 가니까 안주가 빨리 소비가 안 되더라도 보관하고 있으면 언젠가 팔리면 그때 쓰면 되겠다라는 것들이 진공으로 딱 돼 있어 가지고 잘 나오는데, 저희처럼 개인으로 하는 포차들이나 술집 같은 경우에는 냉동 제품의 한계가 있어요. 냉동 냉장을 섞어서 쓰기 때문에 그 유통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재고 관리하는 것들이 너무나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장 좀 문제라면 문제인데요. 술 먹는 소비층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회식이 있는 경우에 이제 보통 많이 술을 먹지, 그런 약속이나 따로 없으면 보통 집에서 요즘에는 혼술 이런 것도 많이 드시고, 집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뭐 술을 먹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술 먹는 소비층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 그나마 술집에서 돈 쓰는 사람들은 20대에서 30대 정도 사이의 사람들, 내가 가정을 책임질 사람이 없고 나 혼자 벌어서 뭐 쓰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사람들이 약속을 좀 많이 만들더라고요. 마치고 나서, 일 마치고 나서. 그리고 또 커플들은 이제 저녁 같은 경우는 밥 먹고 뭐 커피 먹고 나면은 또 그 다음 시간에 영화 보거나 아니면 딱히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뭐 술을 많이 좋아하는 커플들은 뭐 술집에 가서 술을 한 잔 먹으면서 이런저런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학교 마치고 친구들이랑 술을 좀 많이 먹는 빈도가 있겠죠. 그게 전부인데, 그마저도 요즘 추세는 밥집에서 밥을 먹으면서 술을 같이 먹고 마무리를 한다든지 이제 이런 추세가 좀 많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술을 소비하는 소비층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술집은 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저희 가게 같은 경우에도 1년 사이에 한 2가지 정도 술집이 또 오픈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쟁이 이제 너무 많이 치열하다. 소비는 점점 줄어드는데 경쟁은 치열하다는 점.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손님들이 이제 술을 드시니까 맨정신의 손님들이 아니다 보니까 사건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손님들끼리 시비 붙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가게 기물 파손 뭐 일어나는 경우에도 많이 있어요. 뭐 술 먹어서 엄청 오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탁자를 막 친다든지 뭐 컵을 뭐 깬다든지 이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저희 가게 손님으로 술 한잔 드시러 왔는데 컵 깼다 해서 컵을 막 계속 청구할 수는 없고, 뭐 테이블을 뭐 부쉈다고 해서 엄청 막 와자작 부서진 게 아니고서는 손님한테 뭐 좀 강경하게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분명히 옵니다. 5번째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일한다라는 게 생각하는 것만큼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남들 놀 때 일을 하고 남들 일할 때 논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실제로 내가 하는 거랑은 많이 차이가 나고요.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돈만 많이 번다면야 뭐 그렇게 생활하는 거 나는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막상 그런 생활을 하루 이틀 뭐 1년 2년 계속 하다 보면 몸이 스스로 망가진다라는 게 너무 많이 느껴져요. 잠을 푹 자고 일어나도 뭔가 개운하지가 않고 내 텐션이 너무 축축 처진다라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면서 삶의 어떤 질이 계속 떨어지니까 돈도 돈이지만 너무 좀 이게 과연 맞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술집을 하니까 또 장사는 어차피 이제 계속 해야 되겠고, 술집은 너무 힘들고 밥집으로 넘어가야 되나, 뭐 어떤 이런 생각들을 해요. 하지만 요리 실력이 없다 보니까 프랜차이즈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참 어떻게 할까 고민에 뭐 휩싸여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 술집 창업하지 말라고 말리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직원이랑 인력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다. 두 번째, 안주 재고 관리 너무 힘들다. 세 번째, 술 먹는 소비 계층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술집에서 먹는 수가. 네 번째,
맨정신의 손님들이 아니기 때문에 응대하는 데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 그 다음에 5번째, 새벽에 일하는 게 쉬워 보이지만 절대로 쉽지가 않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직장 생활을 하기 싫고 장사를 하고 싶은데 내가 요리 실력이 없어서 무슨 장사를 해볼까? 술 장사, 술 많이 남는다던데 술 장사를 해볼까? 이런 마인드로 뭔가 자기가 철학이나 가치관이 없이 그런 마인드로 시작하려는 분들은 그냥 직장에서 일을 해라. 그게 돈을 더 많이 벌고 정신건강에 좋다. 이런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